안녕하세요. 빈 땅을 찾아다니는 떴다전 전재욱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혜초등학교 앞인데요. 굳게 닫힌 교문은 녹이 슬어 있고 교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페인트도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는 간판으로나마 흔적을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교문이 닫힌 건 2018년 3월부터이니 벌써 5년 반이 넘었습니다. 은혜초등학교는 무슨 사연을 품고 있는 걸까요? 사연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은혜학원. 학원은 당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폐교를 통보했습니다. 학생이 줄어서 학교를 더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학교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죠. 실제로 학교는 재정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교육청은 폐교가 아닌 학교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졌죠. 교육당국과 학생의 요구가 무색하게도 학교는 이듬해인 2018년 1학기부터 교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교육당국은 학교를 폐쇄시켜버렸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은혜학원의 패소였습니다. 이로써 학교는 다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학생들은 당장 돌아갈 학교가 사라졌고 졸업생들은 모교가 없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인 일입니다. 학교 부지를 적절하게 개발하는 걸 인근 주민들은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대로 두면 학교 주변 슬럼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여기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이 학교가 2018년도에 폐교를 했는데 폐교한 이후에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해마다 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계단 밑에까지 떨어지고 사방팔방 다 퍼지고 보기에도 음산하고 학교가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담 넘어서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낙엽 때문에 주위에 사니까 앞집이나 옆집이나 불편을 많이 호소해서 동사무소에서 가끔씩 와서 쓸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낙엽 때문에 불편했어요. 네. 이 동네가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학교에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재개발이 재개발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3080하고 역세권 재개발로. 그런데 동의서가 두 개다 보니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늦어도.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이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될 네. 텐데 그 과정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자는 얘기는 혹시 오가고 있나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재개발은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는 냅둔다는 소리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네. 이 부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그렇죠.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은 활용도가 많이 되니까 됐으면 좋겠죠. 바라는 바예요. 네, 선생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부지는 학교 용지로 묶여 있어서 이대로는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시 학교를 개교하고자 해도 교육당국의 학교 폐쇄 명령부터 뒤엎어야 합니다. 다른 개발 행위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목상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어 각종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저 혹시 그 학교법인 은혜학원 연락처 좀 여쭤. 누구십니까? 저는 이데일리 기자 전재욱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법인 측과는 통화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기자 전재욱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폐교 은혜초등학교 관련한 부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해교 활용 관련은 아니시죠?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요? 그 부분은 사립초기 때문에 예. 그 활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아서 어쨌든 사립초의 어쨌든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 당국에서 폐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활용 방안은. 그렇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 재산이니까. 뭐 공립초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활용 계획을 세우고 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만 사립초등학교는 명백하게 이제 그 해당 법인의 재산인 거잖아요. 폐교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목상 거긴 여전히 학교 용지인데 지목 관련한 부분은 교육 당국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제 초등학교 만약 그쪽에서 뭐 예. 용도 폐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은 드릴 수 있겠죠. 만약 그거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뭐 구청이나 이쪽에서 이 학교 용지에 대한 지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저희한테 의견을 요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상황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뭐 바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이건 좀 네. 별개로 그냥 이 원론적인 부분인데 이 학교가 애초에 폐교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교육당국에서 폐쇄 결정을 받았거든요. 자체적인 폐기와 이 교육당국의 폐쇄 결정은 좀 어떻게 좀 뉘앙스가 다른 건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그때 신학기 다 돼서 폐쇄한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기를 입었었던 상황이고 예. 이거 폐교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과 예. 이거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페널티가 다르게 되겠죠. 예컨대 그 이후에 이사장이 처벌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죠. 폐쇄 명령을 받게 되면은 형사처벌 여지도 있었던 거고. 네. 사실 그거 임의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좀 강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저희가 뭐 사실 폐쇄를 하려면 미리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처리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흐름이 일방적으로 거의 통보식으로 왔었던 부분이고 그거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폐쇄 신청이 그쪽에서 했었겠지만 저희는 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 해당 학부모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님들이 입으셨던 거고요. 그렇군요.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은혜초등학교 부지는 6,70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인근의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부지와 맞먹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넘게 방치된 은혜초등학교 운동장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빈 땅을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떴다전 전재욱 기자였습니다.